우리 부모님께 매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미국 주식이 답이지? 미국 주식 잘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 분과 함께 하시죠.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국 주식 온라인 세미나.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연말이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1년을 과연 미국 주식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네. 이분이 또 알려주신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헤어컷을 정말 또 깔끔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그런가요? 아유, 시장도 아닙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장 상황이 그러니까요. 별로 좋지는 않아서 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희망이 그렇죠. 있나요? 희망이요. 어떻게? 좀 네. 희망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네. 일단 오늘 개별 종목단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는 특히나 네.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면은 좀 하락세가 크게 맞아요. 나오기도 했었죠. 네, 특히 어떤 겁니까 그 종목이? 방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아니 뭐 것처럼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한 배 탔기 때문에 네. 같이 욕 먹고 같이 칭찬받고 그런가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비안이라든지 리비안, 네, 루시드 같은 경우도 네. 아까 네.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좀 의견에 부정적인 대해서. 내용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예전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면 테슬라도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테슬라가 고평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오늘 맞아요. 안 그래도 뒷부분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럼 이제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연말 장세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은 한번 장표로 준비한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상한 게 하나 왜 끼어들었는데 물음표죠? 일단은 보면 네. 저희가 지금 8월에서 9월 이제 10월 중순까지 넘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익 증가율이 좀 정체가 된다라든지 네. 이익은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또는 부채 한도나 예산안과 관련한 그런 정책적인 좀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여기에 또 하나 끼어든다라고 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 변경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아무튼 여러 이슈들이 좀 엮이면서 두 달 남짓 조정의 모습 좀 보이다가 이제 급반등을 했죠. 네, 급반등을 하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리고 10월 하반월부터 딱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전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와 동시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어닝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전에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현재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지금 이제 인플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연준 행보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나오면서 계속 좀 푸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됐던 그 급반등 국면이 이제는 좀 빠르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다소
진정된 국면, 완화된 국면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연말까지의 경로를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 12월 15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일단은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전엔 너희 빨리 결정해야 돼.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의 이야기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악재도 있었지만 그 악재를 희석할 만한 강력한 실적이라는 모멘텀으로 11월 시장이 또 10월 시장이 좋았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을 논하지만 현재 지수단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지금 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이 이제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PR,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많이, 이익 비율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코스피는 10배거든요. 10년 평균이 10배인데 지금 10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향후 1년 후, 그러니까 포워드로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3배. 22.5배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주미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년 S&P 500, 뭐 5,100, 한 42포인트 정도 본다. 근데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5,100까지 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서 보면 내년 12개월 선행 PR이 22.6배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그럼 내년에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라고 본다면 대략 한 $22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가 한 $206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9%, 그러니까 맥스 한 10% 정도 상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고밸류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네. 일단 저는 미국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특정, 뭐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등등, 뭐 최근에 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뭐 테슬라를 비롯한 루시드, 리비안 이런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이런 논란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이 이런 고밸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만큼 역동적인 시장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정당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 미국은 항상 비쌌어요. 네.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아예 못 사거든요. 거의 계속 올라오는 모습 안 보였습니까? 네. 혹시 고객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너무 네, 높아서. 물어보죠. 그럴 때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뭐 일단 예.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은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그 선도 지표가 시장을 만들고 또는 시장을 리딩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그 회사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일단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저희가 뭐 메타버스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죠. 로블록스로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뭐 이제 국내에도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고, NFT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일론 머스크 부인이 야 70억의 그 낙지 이게 뭔데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1년 후에 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리라는 거죠. 난리 특히 났죠.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NFT만 붙으면 그냥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지금도 상황,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본다면 뭐 우리가 주가 어떤 종목이라든지 지수를 저가에 사서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없죠. 저는 그래서 역발상으로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네, 더 비싸게 파시면 되네요라고 얘기하면 그럼요. 예, 그럼 충분히 네. 이해가 되느냐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싸다는 표현보다는 높다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높다? 비싸면 뭔가 이 가치에 대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데 이게 가치에 맞게 높은 가격과 높은 밸류로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러니까 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과거 대비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쵸.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는
계속 어렵죠. 디베이팅 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캐시 우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반박을 낸 게 있어요. 디플레이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디플레이션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역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택으로 전환이 되고 AI로 대체가 되고 무인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 저희도 최근 1년 사이에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키오스크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까지 전통적인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인건비나 이런 비용 부분들이 크게 앞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나 뭐 연말에 대한 기대를 하려면 뭐 어떤 네. 거를 좀 보고 그래서 판단해야 돼요? 제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흥미로운 데이터가 뭐냐면 한 해에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한 해 동안 S&P 500이 20% 이상 올랐을 때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때까지 지난 한 70여 년 동안 19번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19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19번의 케이스 중에 3번을 제외한 나머지 16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84% 정도가 되겠죠? 다 올랐어요. 야. 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한 1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주당 목표 주가를 올린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봤을 때는 내년에도 비교적 좀 긍정적인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뭐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생각만으로도 좋아지는 이런 기분은 이긴 하지만은 이제 내년에 또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좀 하나하나 또 체크하고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하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폭망했죠. 네, 2% 증가에 그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전부 다 연율로 따지면은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에 0%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한 데이터가 엊그저께 나왔죠. 그렇죠. 소매 판매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가동률 이런 걸로 또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같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과 소비도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예측치이긴 합니다. 예측치이긴 하는데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보니까 일단 8.2% 4분기 성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치와 약간 오차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 개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도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재고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도매 재고라든지 그러니까 창고가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걸 채우기 위한 재고 확장 사이클, 즉 리스타킹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실물 경제가 개선이 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지표는 일단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이제 여기에서 뒤에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게 하나가 뭐냐면 원래 미국은 이제 소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아니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실물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네. 보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역시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죠. 네. 하나는 결국엔 이렇게 벌어진 갭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정상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축소되는 그럼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고개를 심리가 들 것이다. 좋아지던가, 그러면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은 실물 경제가 부러지던가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향후에 반등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좀 핑퐁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8월, 9월, 10월 3개월 연속 확장하는 국면. 이건 지금 전월 대비 증감률이니까 확장하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1월달, 3월달 너무 좋았잖아요. 이 소매 판매를 그 데이터를 집계하는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13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1월달하고 3월달에는 13개 항목 다 증가하는,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 3월달 이후에는 쭉쭉쭉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8월, 9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10월 달에 들어서 11개 섹터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연말에 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가 그 소비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 많이 등장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좀 약간 턴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되는 네. 부분이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내용들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제가 뭐 이번 주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그리고 오늘 타겟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긴 했죠. 네.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전부 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그렇죠. 모습들이 나왔는데, 타겟 같은 경우 왜 주가가 그럼 빠졌지? 라고 본다라고 하면, 타겟은 지금 비용 상승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가격에 전가시키지 않겠다라고 CEO가 어닝스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실망 매물로 출회가 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보면 기업들이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체 온라인 판매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아하는 게 뭐냐면 옆에 보면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음식 서비스라고 해서 외식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외식이 지금 최근 한 3개월 동안 엄청 플랫한 늘었어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야? 늘고 나서 네. 쉬고 있다. 근데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소비가 부진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었는데, 옆에 차트를 좀 보면 저 이거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프락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식당 갈 때 예약을 하잖아요. 네.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비싼 네.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도 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때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저 앱 그렇죠. 있죠. 예, 네, 있습니다. 예. 앱을 이용을 하죠. 거기서 이제 예약 증감률을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 2019년 대비로 보면, 작년은 워낙 또 휩소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대비 거의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연말에 가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월 중순에 좀 음식료 쪽은 실적이 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음식료 관련한 외식 서비스 관련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베이, 에스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 좀 더 뭐 오늘 뭐 아마존과 비자에 약간 컨플릭트가 있긴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건 좀 협상될 여지가 네.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죠. 거기에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네. 기존 뭐 할인점들, 뭐 월마트, 타겟, 뭐 홈디포,
뭐 P&G 이런 애들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예.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쪽으로도 대응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뭐가 본다면 이런 경기 소비재 또는 이제 이런 소비재와 관련한 전체적인 ETF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XLP라고 하는 ETF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ONLN, ONLN. 네. ONLN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외식, 레저, 서비스 이런 쪽과 그러니까 음식료 쪽과 같이 전부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PEJ라고 하는 ETF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참고해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심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느냐, 그거는 나의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안정화되고의 영향도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둘 다 네. 조금 좋아지고 안정되고가 잘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 지갑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갑이 없으시다고요? 지갑이 없습니다. 카드로. 예, 카드 갖고 다니는데 네. 지갑을 하도 잊어버려갖고 아예 안 갖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지갑을 열진 않지만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를 참 잘 하신다는 그럼요. TMI 네. 드리면서 오늘 아쉽지만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연구위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